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8%대를 넘어섰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플레이션으로 생필품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생계를 걱정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년부터 사회보장연금이 8.3%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 조치로 풀이됩니다. 팬데믹 기간 LA 한인타운 곳곳에 노점상이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늘고 있습니다. 위생 문제는 물론 인도를 막아서면서 안전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기조에 주목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요구에 한국이 동참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지만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 통과는 힘들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먼저 북한의 이딴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해 경고 메시지는 물론 직접 대화를 여러 번 시도했다고 공개했습니다. We have tried on numerous occasions to reach out to North Korean interlocutors to establish dialogue. We've also sent clear messages.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고 대북 억지 정책을 강조하는데 그 단호한 의지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A new president in South Korea that is determined, working with the United States to be very clearly engaged in deterring and sending a strong message of partnership.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두고 이전 정부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가 멈춰서 있는 비핵화 외교에 또 다른 돌파구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기대감을 표시한 겁니다. 국무부도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의 핵심 축이라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첫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북핵 문제에서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will, as I said, coordinate closely to address the threats that they pose. And the fact is that we share an objective together with our allies in the ROK. 미국 정부의 이런 기대감 속에 북한의 이딴 도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고 새 정부 기조에 맞게 한국도 올해 들어 처음 안보리 소집 요청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대북 추가 제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3%를 기록하며 2달 연속 8%대 고물가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공급망 마비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4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41년 만에 최고치였던 3월의 8.5%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월가의 전망치 8.1%보다는 높았습니다. I want every American to know that I'm taking inflation very seriously and it's my top domestic priority. 특히 에너지 가격이 한 해 전보다 30%를 넘었는데 가솔린 값이 무려 43% 넘게 급등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인 3월보다는 지난달 에너지 물가 오름세가 다소 꺾였지만 이달 들어 미국 휘발유 가격이 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식품 물가도 1년 사이 9.4%나 올랐고 자동차 생산도 차질을 빚으며 신차는 13%, 중고차도 22% 넘게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6.2%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우려에 미국 국채금리는 다시 오름세를 보였고 주가 지수 선물은 하락했습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에 미국 언론들은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이어서 연방준비제도가 고강도 긴축이라는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한 뒤 최소 2차례 더 같은 수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이처럼 물가가 치솟으면서 요즘 식료품 하나를 사는데도 고민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생필품 가격 인상은 서민들을 더욱 괴롭게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최소 올 연말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2개짜리 계란 한 판의 평균 가격은 $2 52센트. 전달보다 23%나 폭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조류 독감 여파까지 번지면서 모든 소비자 제품을 통틀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Yeah, it would be the eggs because a while ago they were very cheap. 계란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육류 등 대부분의 식료품 가격이 1% 넘게 올랐습니다. Soda to meats to vegetables. Everything's just increased.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계를 걱정하는 가정이 더 늘어날 것이란 지적까지 나옵니다. The typical American household is spending $450 more now than a year ago to buy the same goods and services, and that's because of the higher inflation. So this is incredibly painful. Really will mean that some people might actually have to skip a meal. Maybe, they can't feed their children the way they want to. They will perhaps not be able to cover their rent or all of their rent. 일각에선 인플레이션이 정점 궤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물가가 하락세로 반전되는 시기는 빨라도 올해 말에나 가능할 것이란 진단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내년부터 은퇴자와 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이 8.3%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시니어 시민연맹은 조사 결과 내년 소셜연금이 지난 1981년 이후 최대폭으로 오를 것이며 이에 따라 기존 한 달 수령액인 $1,658에서 $1,800로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셜연금이 주 수입원인 6,900만 명이 현재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힘든 상황이며 특히 헬스케어 지출이 늘어나는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소셜연금 수령액은 5.3% 상향 조정됐지만 같은 기간 식료품과 렌트비 등 생활 물가가 급등하면서 인상 조치가 실제 생활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거리에 나온 노점상들로 인해 한인타운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리와 주택가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위생 문제는 물론 인도가 혼잡해지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민의회는 팬데믹 동안 느슨해진 시당국의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한가득 놓여져 있습니다. 통조림 캔과 채소들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팬데믹 이후 노점상들이 하나둘 증가하면서 일대는 쓰레기 천지가 됐습니다. 음식 장사를 한 뒤 남은 기름이나 쓰레기를 인도나 인근 주택가에 버리고 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밴더들이 사실은 좀 무질서하게 밖으로 나와서 코로나의 규칙도 안 지키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위생 문제라든가 또는 안전 문제라든가 또는 거기에 비즈니스 하면서 이후에 일어나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위에 사시는 네이버들이 진정서나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일부 업체들은 자리세를 받고 주차장까지 내주면서 일대 주차난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까지 점령한 노점상들로 인해 보행자들은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파킹랏을 주로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몰에서는 파킹 에어리가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휠체어 타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저기를 잘 못 다녀요 거의. 왜냐하면 도로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위험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크고요. 피코 유니온 주민의회는 LA시 당국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1년 넘게 지속돼온 요청에 시당국은 거리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정기적인 거리 청소와 노점상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다음 달 7일 미 전역에서 주지사와 시장 등을 선출하는 예비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LA 지역 한인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 지원 활동이 전개됩니다. LA 한인회는 다음 달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인회관에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우편 투표의 경우 우편 투표용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은 오는 23일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에서 재외동포 초청 행사를 열고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재외동포청 설립을 통해 한인들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분야별로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와 차세대 인재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시도한 낙태권 입법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상원은 오늘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한 여성의 건강보호 법안을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의원 5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 중도 성향인 조 맨친 의원도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탈표가 나오면서 법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Sadly, the Senate failed to stand in defense of a woman's right to make decisions about her own body.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성명을 통해 여성의 출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63%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10만 7,6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5분마다 1명이 사망한 셈이고 1년 전보다는 15% 늘어난 수치입니다. 모르핀보다 100배 강력한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 관련 과다 복용이 7만 1,000명 이상으로 23% 급증했고 필로폰 등 기타 각성제 관련 사망자 수는 34% 급증했습니다. 과다 복용 사망자 수는 알래스카주에서 75% 폭증한 가운데 하와이에서는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지난 2020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팬데믹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보다 50% 가까이 폭증했으며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한 점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료 누출로 인한 엔진 화재 가능성이 발견돼 21만 5천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3년과 2014년에 판매된 현대차 중형 세단 소나타로 이들 차량의 일부는 2020년에도 같은 문제로 리콜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연방안전당국에 의해 게시된 문서에서 엔진 쪽 연료 공급 호수 결함에 따른 오일 누출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138건의 문제가 보고됐지만 아직 화재나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7월 5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세계 자동차 생산 1위 기업인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다음 주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상하이 봉쇄로 중국에서 부품을 제대로 들여오지 못한 데 따른 겁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세계 생산율이 토요타 자동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일본 내 8개 공장에서 14개 생산 라인이 멈추는데 이런 대규모 조업 중단은 처음입니다. 고급차 렉서스와 해리어 같은 SUV 차종, 전기차 미라이 등 인기 차종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중국 상하이 앞바다, 수백 개의 점들은 입항을 기다리는 배들입니다.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중국 정부가 한 달이 넘게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600곳이 넘는 상하이 부품업체들 작업이 타격을 받았고 항구 물류도 적체됐습니다. 또 중국을 진출하면서 장기 협력 업체들, 부품업체들을 같이 동반 진출을 했습니다. 이 상하이 쪽에 집적해 있던 일본의 부품업체들이 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작년 48만 대를 생산한 테슬라 상하이 공장도 현재는 일부 조업을 멈춘 상태입니다. 현대와 기아 같은 우리 자동차 기업은 부품을 조달받는 공장이 주로 산둥성 지역에 있어 상하이 봉쇄로 인한 피해는 제한적입니다. 부품이 한 개라도 없으면 생산 차질을 빚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상하이 봉쇄는 당분간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상하이 봉쇄와 같은 중국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한 달 반 가까이 봉쇄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 상하이. 일부 지역에서 검사 결과 양성이 아닌 주민들을 막무가내로 격리시설로 보내려 하면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这是中国，听清楚，好吧？其他的话我不跟你多讲，不要再问我为什么，没有为什么，按照国家的规定，防疫政策来。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같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We have discussed about this issue with Chinese experts, and we indicated that the approach, will not be sustainable.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더 잘 알게 됐고 백신과 치료제 등 바이러스와 싸울 더 좋은 수단이 생긴 만큼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中国的动态清零总方针，而是要以最低的社会成本控制住疫情，最大限度保障人民生命健康。 중국 SNS 웨이보에 올라온 WHO의 해당 발표도 삭제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2%를 넘는 등 봉쇄에 따른 경제 악영향에도 중국 당국은 자금성과 주요 쇼핑센터를 폐쇄하는 등 베이징의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국회에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가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가장 먼저 결재해 국회로 넘긴 것 자체가 선전포고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협치를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건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서명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었습니다. 상대당이 반대하고 있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요구로 내놓은 것은 마치 선전포고 같습니다. 이미 부적격이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인준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새 정부 발목 잡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출범에 대한 발목 잡기식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들께서는 아마 비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발목 잡기 주장을 통해 총리 인준을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 일정을 잡기 위해 양당 수석 대표가 만났지만 입장을 정리하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적격 결론을 이미 내린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여부는 연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건 윤 대통령의 책임이란 겁니다. 반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은 정호영 후보자 등 여론의 반발이 강한 장관 후보자들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민주당 측에 총리 인준에 대한 반대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으로 6월 1일 지방선거의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끄는 선대위를 출범시키며 선거 준비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이 고문이 당선돼도 면책 특권을 포기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2달 만에 국회를 찾은 이재명 고문. 인천 계양을 수성뿐 아니라 6일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 1을 보이며 대선 때와는 달리 이제는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심판자를 선택했으니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대비한 방탄용 출마란 지적에 대해선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렵냐며 수사를 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령탑인 이 고문을 계속 겨냥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비한 출마라면서 국회의원이 돼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안정도 내세웠습니다. 나 홀로 민주당이 되어서 국정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결국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우세 지역인 호남 3곳과 제주, 세종에 더해 경기와 인천, 충청권에서 추가로 승리해 17개 광역단체 중 8곳에서 이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최대 승부처를 경기와 인천, 충청 지역으로 보고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3년 전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갔다가 가이드를 폭행했습니다. 당시 군 의원 2명이 제명됐는데 이들이 다시 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떠났던 예천군 박종철 군의원은 현지에서 가이드를 폭행했습니다. 함께 갔던 권도식 군의원은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으로 안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출동하고 국제적 망신을 샀던 당시 사건은 MBC 보도로 낱낱이 알려졌습니다. 박종철, 권도식 두 군의원은 귀국한 뒤 함께 해외 연수를 갔던 동료 의원들로부터 제명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두 사람이 다시 예천 군민 앞에 섰습니다. 예천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과거 자신의 선거구에 무소속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겁니다. 바로 한 달 전 취재진에게 출마 의사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를 뒤집은 겁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박종철 씨 선거사무소로 찾아갔지만 폐가 수준의 건물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권도식 전 의원은 그동안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예천 국민들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일었던 예천군 농산물 불매운동에 큰 상처를 입었던 군민들은 재출마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제주보도 정치 나온다는 게 좀 젊은 사람들은 좀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전국적인 공분이 일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외에도 파문 당시 함께 연수를 갔던 예천군의원 7명 중 5명이 다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올해 초 경북 영덕에서 신발을 신고 오징어를 밟아 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었죠. 이번엔 외국인 선원들이 맨발로 마른 오징어를 밟아 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한
한 외국인 남성이 오징어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맨발로 꾹꾹 눌러밟습니다. 바닥에는 수백 마리의 마른 오징어가 쌓여 있고 침대에 앉아 있는 남성도 발꿈치를 앞으로 밀며 오징어를 펼칩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반바지만 입은 남성들이 바닥에서 마른 오징어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한 베트남인 남성이 SNS에 올린 영상인데 찍은 장소가 포항에 있는 한 외국인 선원 숙소로 밝혀졌습니다. 영상 속 공간입니다. 해당 남성들은 외국 국적의 선원들로 이곳 숙소에서 오징어를 손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오징어 체납기어선에서 일하면서 평소 선주에게 받은 오징어를 말려 집으로 보내거나 인근 시장에 조금씩 내다 판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항시는 이 오징어들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징어 되게 철저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갔던 물건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재포장돼 판매 그게 불가능합니다. 오징어업계 관계자는 현재 거의 모든 업체가 현대식 기계를 이용해 건조 작업을 하고 있고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영상 속 외국인 선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며 시중에 얼마나 오징어를 판매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경우 나토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경우 나토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국방예산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오스틴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나토 공격이 이루어지면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나토 조약 5조에 따라 확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 5조는 나토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항인데요.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다른 회원국이 공동 방어한다는 개념입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나토 회원국을 위협하는 데 대한 경고성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주부터 공항과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폐지합니다. 이후에 항공기 내 마스크 착용 규정은 약 2년 만에 해제되는 셈인데요. 현지 시간 11일 유럽항공안전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자연 면역 수준,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새 권고사항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다만 규정이 다른 목적지를 오가는 경우엔 항공사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유럽항공안전청은 이번 조치가 항공여행 정상화에는 큰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마스크는 코로나19를 막는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이집트 피라미드를 방문한 여성 관광객들을 상대로 현지 소년들이 성추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집트의 한 여행 가이드가 SNS에 올린 30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소년들이 여성 관광객 뒤로 떼지어 몰려드는데요. 순식간에 여성들을 애워싸더니 허락도 없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불쾌해하는 이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소년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더듬고 도망가는데요. 해당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나도 이런 일을 겪었다고 토로하며 분노했습니다. 곧장 경찰에 체포된 소년들의 나이는 13살에서 15살 사이로 기소되면 소년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집트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성추행을 범죄로 처리했는데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삼각형 모양의 UFO 세대가 미 해군 함정 위를 맴도는 영상. 지난해 미 국방부가 이를 공식 확인하고 국내에서도 화제였죠. 말 많았던 UFO에 대해 미국 의회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7일에 열리는 이번 청문회는 지난해 6월 미 국방부와 정보당국이 제출한 9장짜리 보고서가 계기였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2004년 이후 발생한 UFO 관련 사건 144건 중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체 미확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미 의회가 UFO 관련 청문회를 여는 건 1970년 미 공군이 UFO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관련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후 처음인데요. 당시 미 공군은 UFO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도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번 청문회에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브라질의 한 산모가 목이 빠지게 기다린 록밴드 공연을 보러 갔다가 영화에서나 보던 일을 겪었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아기를 안고 미소를 짓는 브라질에 사는 조이스 피게이로 씨. 놀랍게도 이 아이는요, 3년 동안 기다린 헤비메탈의 전설, 메탈리카의 공연 관람 중 나왔는데요. 코로나19로 공연이 2차례 미뤄졌던 터라 39주차 만삭의 몸으로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메탈리카의 압도적인 무대가 펼쳐지자 진통이 시작된 거죠. 참고 참다가 앙코르곡 3개가 남았을 때 공연장에 의료진을 호출했고 병원에 가기엔 시간이 촉박해 의료용 간이 천막에 옮겨진 조이스 씨. 메탈리카의 메가 히트곡이죠. 엔터 샌드맨이 흐르는 가운데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아이가 처음 들은 자장가 치고는 좀 시끄러웠겠지만 훗날 자녀에게 전할 이야깃거리가 생겼겠네요. 맛이 좋고 식감이 부드러운 과일로 국내에서 인기가 많죠. 슈퍼푸드로 불리는 아보카도가 산처럼 수북이 쌓여있는 모습인데요. 수만 개의 멀쩡한 아보카도가 버려진 이곳은 호주 퀸즐랜드의 한 쓰레기장입니다. 아보카도 생산량이 늘어 가격은 내려갔지만 운송료나 인건비가 올라 팔수록 손해가 나자 농부들이 내다 버린 건데요. 이렇게 된 데는 코로나19도 한몫했습니다. 아보카도를 재료로 요리를 선보이는 식당들이 봉쇄령의 영업을 중단하면서 아보카도를 찾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건데요. 버려진 아보카도를 활용할 당국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묵직한 물고기가 걸린 듯 낚싯대를 끌어올리는 낚싯꾼. 이때 냄새를 맡은 길이 4m짜리 악어가 낚싯줄을 향해 돌진합니다. 물고기를 뺏기지 않으려는 자와 뺏으려는 악어의 신경전이 팽팽하죠. 호주 북부 한 국립공원으로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간 로스카렐 군이 겪은 일인데요. 이제 조금만 낚싯줄을 당기면 되는데 강키스까지 쫓아온 악어를 보고 그만 모자를 떨어뜨린 로스카렐 군. 이때 그의 아버지가 코앞까지 다가온 악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자를 집어듭니다. 악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줄 모르셨는지 다시 봐도 식은땀이 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